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임상유전과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결절성 경화증의 유전 진단 및 관리 그리고 가족계획이라는 주제로 여러 환우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오늘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장기에 다양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단일 유전자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피부, 뇌, 심장, 신장, 폐 및 망막 등의 다발성 장기에 양성 종양을 유발하며 일부는 악성 종양으로도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환의 유병률은 출생아 6,000명에서 10,000명당 1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처럼 유전자 검사가 원활히 적용되기 전에는 임상 증상들의 조합으로 결절성 경화증을 진단하였었습니다. 먼저 임상적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증상들을 주요 증상 및 부속 증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주요 증상에는 3개 이상의 안면 혈관 섬유종, 선천성 색소 침착 저하반, 2개 이상의 손발 주위의 섬유종, 샤그렌반, 다발성 망막 과호종, 다발성 피질 결절 또는 뇌피질 이형성증, 뇌실막 결절, 뇌실막 및 거대세포 별악교 세포종, 심장의 양성 횡문근종, 림프관 평활근종, 2개 이상의 신장 혈관근 지방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속 증상에는 결절성 골병변, 컨페티 피부병변, 치아 범랑질 오목, 잇몸 섬유종, 다발성 신장종, 비신장성 과호종 및 망막의 색소결핍 반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개 이상의 주요 임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1개의 주요 임상 증상과 2개 이상의 부속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상적으로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진단하였었습니다. 최근에는 결절성 경화증 관련된 원인 유전자 검사의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질환을 진단하고 원인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절성 경화증의 발현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TSC1, TSC2 유전자에서 병인성 병이가 확인된다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결절성 경화증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절성 경화증의 임상 증상이 나이가 들면서 진행성으로 더 발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즉 어리거나 젊은 환자의 경우 아직 임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절성 경화증 관련된 유전자는 크게 2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TSC1과 TSC2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TSC1은 9번 염색체 장환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마틴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TSC2 유전자는 16번 염색체의 단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튜버린이라는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에 병인성 병이가 생겨서 단백질의 생성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질환으로 발현되게 되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의 모든 발병 기전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TSC1과 TSC2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는 하마틴과 튜버린이라는 단백이 본 질환의 발병의 기전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단백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며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고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SC1 또는 TSC2 유전자에 변형이 생기면 mTOR이라는 신호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결절성 경화증 각각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관련 유전자의 병인성 변이가 생기면 과호종이 전신에 자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상염색체의 우성질환입니다. 이는 부모 중 1명이 환자일 경우에 그 자녀의 50%에서 질환이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절성 경화증 환자가 가족력이 있거나 부모부터 유전되어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 70%의 환자에서 본인에서부터 발현된 돌연변이 유전 변형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약 30% 정도의 환자에서만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에서 돌연변이가 새로 생긴 경우에도 그 자손에게는 50%의 확률로 유전될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TSC1 및 TSC2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고식적 유전자 검사법은 각각의 유전자의 유전자 코드의 변화를 확인하는 생어 시퀀스 분석법 및 MLPA 등을 통한 유전자의 결실 및 중복을 분석하는 분석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NGS로 알려져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서 TSC1, TSC2 유전자를 포함해 여러 증상들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변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전자적 진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용이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과 같이 예전에는 낚시를 하듯이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들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검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물을 투하하는 것처럼 관련 유전자들을 한 번의 실험으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유전자 변이의 빈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결절성 경화증의 25% 정도가 TSC1 유전자의 변이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어져 있고, 약 70% 정도의 환자가 TSC2 유전자 변이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증상으로 결절성 경화증이 진단된 환자의 5% 정도에서는 TSC1 또는 TSC2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아주 명확한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절성 경화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유전적 변이의 형태 및 종류와 임상 증상의 발현 양상 및 중증도의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즉, 특정 형태의 변이가 있을 때 이로 질환의 예후를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TSC2 유전자의 병인성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 여성에서 림프관 평활근종증 발생 확률이 TSC1 환자보다 일부 높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고, 질환의 중증도도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래 보이는 몇 가지 변이들이 상대적으로 경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는 소수의 유전자 코드의 변화가 있는 비교적 작은 병인성 변이에서 신장 낭종성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TSC1 또는 TSC2 유전자의 변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며 질환으로 발현이 됩니다. 먼저 유전형에 의한 표현형의 조건부 확률을 유전성 질환의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유전형과 표현형이 일치할 경우를 완전 침투,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불완전 침투라고 합니다. 즉,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질환이 모두 발현이 된다면 완전 침투라고 하는데, 알려진 TSC1, TSC2의 병인성 돌연변이는 거의 100%의 결절성 경화증의 침투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병인성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TSC1, TSC2 환자의 경우에 모든 환자들에서 결절성 경화증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절성 경화증은 증상 표현형의 다양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현되는 질환의 경우에도 다양한 표현형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같은 가족 내에 같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그 안에서 경한 증상을 가진 환자부터 중증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까지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상 증상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결절성 경화증이 진단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신에 걸쳐 발현 가능한 증상들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진단 및 가족 상담과 유전자 검사를 위해 3대 이상의 정확한 가족력 및 병력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뒤에는 결과 확인 및 유전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질환의 이해가 필요하므로 진단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전후에 임상유전과 진료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뇌 MRI 등의 영상검사 및 뇌파검사를 시행하고 발달 및 성장 또는 동반된 행동 이상이나 신경증적인 증상은 없는지 소아신경과 및 신경과 진료를 통한 진찰을 해야겠습니다. 신장에 생길 수 있는 병변에 대한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및 신장 MRI 등의 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혈액, 소변, 검사를 통한 신기능의 평가 또한 필요합니다. 신장질환의 정도에 따라 혈압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의 확인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18세 이상의 여성 환자에서는 폐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 및 흉부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남자나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폐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 검사를 권고하게 됩니다. 3세 이하의 소아 환자에서 결절성 경화증이 진단되었을 때에는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심장 내 횡문근종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연령의 환자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부정맥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 및 눈 병변의 확인을 위한 피부과 및 안과 검진이 필요하며 치과 검진 또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절성 경화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진행성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스크리닝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 및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들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권고되고 있는 각 장기별 추적 관찰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관찰 주기들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1년에서 3년 간격의 MRI 결과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갑자기 크기가 증가하거나 증상의 변화가 필요한 세가와 같은 뇌병변의 경우에는 더 짧은 주기로 필요시에 영상검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경과 진료를 통해 증상에 대한 정밀한 추적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급성 증상 변화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 신장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초음파 등의 영상검사 시행이 권고되고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1년에서 3년 주기로 영상검사의 추적 관찰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신장 기능의 평가 및 혈압 확인이 필요하며, 신장 혈관 근지방종의 크기 및 신장 기능에 따라 약물 및 수술적 치료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신장과 및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폐병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청소년기 이상의 여성 환자들에서 발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이고 CT검사상 이상이 없다면 폐경 시점까지 최소 5년에 한 번씩 CT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 질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서 폐의 낭성 병변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호흡기 선생님의 보다 주기적인 정기적인 진료와 폐기능 검사, CT검사 들의 추적 관찰을 권고합니다. 심장의 경우에 심장 횡문근종이나 증상이 있을 때 심장과 선생님께 심초음파 등의 시행과 함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피부, 치아, 눈과 같은 경우에도 각 환자마다의 병변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이나 췌장 및 내부 장기도 신장의 영상검사를 시행할 때 같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절성 경화증 환자가 한 가게 내에 발견이 되었다면 3대 이상의 가족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유전 상담과 유전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3분의 1의 환자가 가족력이 있고 부모님에게서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 부모님이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무증상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없더라도 부모님도 유전검사를 통한 변이 보유 여부 및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부모님도 TSC 유전자의 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전신 질환의 발현에 대한 스크리닝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도 경환 증상자인 경우에는 질환이 발현되지 않아서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도 태아 초음파 검사상 심장 횡문근종이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TSC2 유전자의 병인성 돌연 변이가 확인이 돼서 이를 부모님 스크리닝을 했었고 그 결과 무증상자인 아버지가 변이를 같이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결절성 경화증 진단 후에 스크리닝을 시행하였더니 뇌와 심장의 병변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형제의 경우에는 만약 그 환자의 부모가 TSC1, TSC2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경우에 50%의 확률로 질환을 가졌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극적인 병력 청취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사 전후에 전문의를 통한 유전 상담을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본인 및 가족력에 의해서 결절성 경화증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자연 정상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육모육모막 검사 또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산전 태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태아의 산전 초음파 및 MRI 검사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미 TSC1 또는 TSC2 유전자의 변이를 정확한 위치와 종류를 알고 있다면 체외 수정을 통해서 배아를 생성을 하고 그 세포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착상전 유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환이 없는 환자의 출생을 계획하고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유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착상전 유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자신의 정확한 유전 질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인 유전자의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유전 상담을 합니다. 그 후 산부인과 진료를 하게 됨으로써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게 되고 이를 수정하여 배아에서 일부 배아세포를 채취합니다. 이 채취된 배아세포에서 유전자를 스크리닝하게 되는데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 병인성 변이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전적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하며 이 선별된 배아를 엄마에게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이 확인이 되면 육모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 그리고 태어난 신생아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결과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결절성 경화증의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 병원 결절성 경화증 클리닉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